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꿈이 없는 사람은 평생 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없고 그 유무를 떠나서 꿈이 있다는 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점을 올리고 몇 등이고 이런 성적과는 좀 떠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고 그에 맞는 직업을, 어떤 것들이 나에 잘 맞는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실제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진로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 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 선택 전략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진로 상담 멘토이시죠. 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 동행을 해주신 분입니다. YG 멘토 대표의 조진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네, 요즘 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시에도 연관이 돼 있기도 하지만 꿈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꿈을 찾을까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정말 도움이 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조진표 선생님께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매일 학생들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학생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제대로 진로를 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어떤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꿈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입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도 없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인데 우리 학생들이 진학에 앞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진학과 진로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학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명확하게 정의가 냈는데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한 학교 선택 지도를 진학 지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다음에 어느 학교를 가느냐를 진학 지도라고 보고 있고 진로 지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 이르는 과정을 설계해 주는 것을 진로 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진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진로라는 큰 안에 진학이 어떤 중요한 방법론상으로 들어가 있게 맞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학과 진로를 같이 보거나 아니면 고3이나 이런 경우에는 진학이 훨씬 더 먼저 진로가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목표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학은 가는 과정의 설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산을 가겠다라는 목표가 정해야 비행기를 타고 갈지 KTX를 타고 갈지 걸어서 갈지 자동차를 탈지 이게 결정되는 것처럼 부산이라는 목표를 정하는 게 진로가 되는 거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진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가 없는데 KTX 탈지 비행기 탈지 이게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목표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중간에 과정들은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진로 캠프다, 진로 체험이다 해서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이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조진표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상대하고 계신데요.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진로라고 해서 질문을 하지만 결국 이제 아쉽게도 물어보는 질문은 어느 대학 가면 되느냐 그 안에서 어느 학과 가면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진로적인 문제로 하다 보면 우리 그 사회
꼭 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냐 이과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인문계를 가야 되느냐 같은 인문계 안에서도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서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자사고를 가야 되느냐 자꾸 결국 진로의 문제를 진학의 문제로 바꿔서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비율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진표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진로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조진표 선생님의 진로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진로를 우리가 고민할 때 보통 내가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좀 혼란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당장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직접 진로 지도를 해봐라. 또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렇게 되면 막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드라마가 요즘 뭐 뜨고 있는 드라마에서 멋진 주인공이 그 직업을 하고 있다면 그쪽 직업에 관심이 가는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좀 방향성, 그 진로가 왜 중요한지 이것들을 모르게 되면 막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거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지금 대체 사회가 어떠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길래 원하는 인재상이 뭐길래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잡고 진로를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입시 제도가 중간중간 자꾸 변하는데 왜 변하는지를 모르면서 불평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변했네, 또 변했네 하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제 강의를 통해서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현대 사회는 정확하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아이들을 좋은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교육도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먼저 교육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사회가 먼저 변하고 그거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교육제도가 변하게 됐기 때문에 요즘 대체 어떤 애들을 사회에서 원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모든 진로교육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원하는 세 가지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우리 엄마 아빠 때 공부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각자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기만 하면 다 실력이라고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실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사회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요즘 인재상에서는 성실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사회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글로벌 믹스형 인재를 굉장히 원하고 있게 되는 거죠. 글로벌 믹스형 인재라는 것은 국내와 국외를 다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뜻하는 그런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성실, 글로벌 믹스 이 세 가지를 현대사회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이라는 게 대체 뭐냐? 좀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예전에 지금 혹시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60년대생이셨다면
계시다면 지금 뭐 중고생 부모님들은 60년대생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쓸만한 기능들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성실하고 좀 괜찮은 아이들이 후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은 10개 정도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채용 담당자라면 애들은 후보가 100명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는 10자리밖에 없고 어떻게 뽑아야 가장 공정하게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 잘하는 애 순으로 10명을 뽑겠다. 그럼 누가 화낼 거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화를 냅니다. 왜 수학 잘하는 애 순으로 뽑느냐? 나는 영어 잘하는데 영어 순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영어 순으로 또 10명을 뽑으면 누가 화냅니까? 또 과학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애들은 100명이 있고 기능은 10개밖에 없는데 그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평균으로 뽑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평균을 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매긴 다음에 순서대로 너네들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채용 방식을 우리는 평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60년대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60, 70년대, 네. 80년대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학교에서 누구였다? 동창회 가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가 수학을 제일 잘했는지 과학을 제일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그냥 평균이 맞아요. 전교 1등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기능도 다분화돼서 후보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면 옛날 부모님 때랑은 달리 기능이 90개가 첨가돼서 100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대1 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 부모님 때는 안 쓰던 기능이었는데 요즘은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이들한테 잘하는 게 있기만 하면 부모님 때는 쓸모없던 기능이더라도 요즘 사회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다. 이걸 요즘 사회에서는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현장에 가보면요. 실제로 결국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대체 뭘 잘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요즘은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잘하는 게 있기만 하면 엄마 아빠 때는 쓸모없던 기능일지 몰라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다 쓸모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네가 뭘 경쟁력이 있는지를 얘기해주면 우리는 다 너를 요긴하게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 이게 현대 채용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력인 그렇죠. 네. 꼭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기만 하면 또래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만 하면 사회는 이제 다 실력 있는 아이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넌 대체 뭘 잘하는데 결국 취업 면접할 때 물어보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이들의 답변은 옛날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 뭘 잘하는데 물어봤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서울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력서 보면 우리 학생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온 거 다 알겠지만 그걸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서울대는 지금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당신 자체가 뭘 잘하는데 그랬는데 그거에 답변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딴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네는 뭘 잘하는가 물어봤더니 그 학생도 저는 고대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뭐에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좋은 인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넌 뭘 잘하는데 딱 물어봤더니 제가 딴 건 모르겠지만 베트남어과를 갔는데 4년간 베트남어를 너무 재밌게 열심히 해서 딴 건 모르겠지만 베트남어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한테 너 뭘 잘하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딴 건 모르겠지만 자바 프로그래밍은 잘한다. 그러면 지금 회사 기업의 그 전산팀에서는 점점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걸 잘한다고 하니 얼마나 훌륭한 인재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 넌 대체 자꾸 소속된 집단의 평균, 배치표의 순서를 얘기하지 말고 네가 자신 있고 좋아하는 게 뭔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요긴하게 인재로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가 요구하는 넌 뭘 잘하는데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교육 현장에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어떤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진로 교육 열풍이 불고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잘하는데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대학을 진학할 때 딴 건 모르겠지만 저 학과를 가면 내가 정말 4년간 재미있게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만 4년간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랬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교육학적으로는 진로 교육이 원래 굉장히 교육에서는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진로 교육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시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진로 교육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로 교육을 강화를 하는데 입시랑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하다가 캠페인성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새 대입 제도인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진로 연관성을 우리가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넣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 진로 교육을 입시랑 연동시켜 놔서 지속적으로 진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취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진학률이 조금 좋은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약간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현행 입시 제도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것들의 강조가 진로 교육에 강조되는 것이 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 자체가 본인만의 장기를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그렇죠?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수용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의 교육이 진로 교육 이전의 교육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빠를 것 같은데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 10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은 몇 명 나옵니까? 한 명이죠. 한 명밖에 안 나오죠. 네. 근데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100명의 아이들을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 옆집 아이랑 비교하면서 너는 왜 쟤만큼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뛰었을 때 그 방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1등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달라고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현대사회의 인재상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공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경쟁력이 있다면 사회에서는 이미 실력이라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실력 하나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쵸? 지금 입시 상황이나 현대 그 교육제도에 대한 뭔가 부족한 점들이 다 눈에 확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를 들어보시면 네. 또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두 번째 또 현대사회 인재상의 조건이요. 성실입니다. 인성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총회 날 학부모님들 앉혀놓고 우리 학교는 진학 지도보다는 인성 지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우리는 진학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성, 지금 말하는 성실은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얘기도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실이라는 것이 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단체죠. 그 대한상공회에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업한 지 1년 안에 관두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더니요. 중소기업이 놀랍게도 40%가 1년 안에 관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24% 정도가 1년 안에 관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취업난에 절대 안 관둘 것 같은 삼성, LG 이런 대기업도 14%가 채용한 지 1년 안에 관두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난리 쳐놓고 대학 보내놨더니, 이렇게 난리 쳐놓고 취업시켜놨더니 조금만 힘들면 직장 때려치고 관둡니다. 다른 회사 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회사도 또 1년 다니다 관둬요. 회사 두 번 때려치고 나서는 그제서야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대학원 갈래, 유학 갈래 하면서 엄마 노후에 사용될 돈을 또 땡겨다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요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돈 내고 어디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돈 받고 어디 다니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고 계속 어딘가를 돈 내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요. 우리 회사에서 진득하게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명문대 나왔다는 애들 뽑으면 대충 성실한 줄 알았기 때문에 대학 이름만 보고 뽑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뽑았더니 이렇게 성실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명문대 나온 거랑 성실한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이름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재 채용에서 서류 중심의 전형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관관계가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사회는 대학 이름만 보고 뽑으면 안 되니까 애들을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무슨 전형입니까? 면접 중심의 전형으로 네. 오래전부터 바뀌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면접을 보게 되면 좀 안 본 것보다는 낫지만 인사 통계에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인간은 면접 시 한 30%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10명 중에 8명은 취업 당일날 1개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인들은 잘 알겠지만 인터뷰 볼 때는 뽑아만 주시면 네. 막 뼈를 묻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는 또 다른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갖고는 안 되겠다. 두어 달 같이 살아보고 그중에서 애들을 선발하겠다. 뭡니까? 인턴 중심의 채용으로 사회가 이미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채용 비용이 급증합니다. 대학 이름만 보고 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어 달 애들 월급 주면서 관찰해야 되지, 또 안 나가게 교육시켜야 되지, 그랬는데도 또 나가니까 지난달 뽑았는데 이번 달 상시 채용해야 되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를 더 뽑아야 되지, 과채용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애들 뽑다가 다 볼일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대학교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대학의 역할이 뭐냐?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학이 하는 일인데 옛날에는 너네가 보내준 애들 괜찮았었는데 요즘 우리가 원하는 애들 아니더라. 혹시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애들을 뽑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사회제도가 교육제도를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제도는 지금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점점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 전형적으로 바뀌고 있게 되는 거죠.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 전형이 뭡니까?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 중심의 전형, 수시 안에서도 입학 사정관제 중심의 전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자꾸 인성을 강조하고 성실을 강조하는 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첨단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이며 이미 입시제도의 변화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실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수시 중심의 전형, 입학 사정관제 중심의 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또 글로벌 믹스형 인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믹스라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커피 믹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섞여 있다는 뜻이죠. 네. 설탕과 프림이 커피가 세 개가 섞여 있는데 커피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글로벌 믹스라고 얘기할 때는 글로벌과 뭐가 섞여 있는데 글로벌이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글로벌과 섞여 있는 것은 로컬, 국내가 섞여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이 더 중심인 사회로 바뀌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체 생산량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면 80만 원이 수출입을 통해서 우리가 버는 돈이고 20만 원만이 국내 생산을 통해서 버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삼성, LG 같은 대기업은 해외 수출 분량이 거의 85%에 가깝고 국내 매출이 15% 정도에 해당하는 이미 해외 매출이 더 많은 그런 나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국내 국외뿐만
이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든지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알리고 우리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바로 글로벌 믹스형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믹스형 인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믹스형 인재가 되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여기에 하나 갖춰줘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교육제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외국어 구사 능력을 굉장히 사회에서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에서도 점점 외국어의 비중이 살짝 알게 모르게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년도부터 보는 2014년 수능 개편안에 그 모습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누고 두 과목까지만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있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내년도 입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없고 두 과목을 어려운 걸 최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보면 영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난 3월 달에 대학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더니 예비조사에 참가한 대학들의 97%가 문과든 이과든 영어는 어려운 B형을 요구하겠다라고 예비조사에서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그 대한민국 내년도 입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식이 되느냐? 우리 때는 수학 잘하면 이과,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과 애들은 수학하고 영어를 잘할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문과 애들은 국어하고 영어를 잘할 것을 요구를 하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올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정책 결정 예고사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국가 영어 능력 시험 니트로 대체할지 말지를 올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고 있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세 가지, 어떤 분야든 상관없다. 실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성실할 것, 그 다음에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와 그에 따른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을 것. 이것에 따라서 지금 진로교육의 강화, 수시 중심의 전형,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전형,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의 영어 비중의 강화, 이런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인재상에 보면 어느 대학 나왔네, 뭐네,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당하는 학교에 가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요.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꼭꼭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글로벌 믹스. 저희도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인재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도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진로 설계를 위한 첫걸음, 진로 탐색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진표 선생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을 우리가 커리어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로 로드맵 만들기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진로 로드맵 만들기, 커리어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혹시 지금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학부모님과 보고 있다면 항상 직업, 뭡니까? 직업은 꿈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 이것을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이 중학생인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책을 읽더니, 자서전을 읽더니 외교관이 되겠대요. 자, 그러면 외교관이라는 것은 꿈입니다. 직업이에요. 그러면 외교관이 되려면 난 목표 꿈이 있어.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사를 해보게 되겠죠. 찾거나 진로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외교관이 되는 방법은 전공 불문이죠. 사실은 그러나 중간에 국립외교원이나 옛날로 치면 외무고시라는 형태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 가게 됩니다. 이제는 외무고시라고 부르지 않고 국립외교원이 이제 설립이 돼서 거기 출신들을 외교관으로 이제 뽑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통계를 보게 되니까 우리 외교관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영문과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많더라.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많더라. 그런데 나는 정외과보다는 내가 영어를 좀 좋아하니까 나는 영문과를 갈래. 그래서 나는 저기 외교관이 될래. 그러면 영문과가 목표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죠. 문과죠. 그래서 내가 문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외교관, 영문과, 문과.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외고냐 일반고냐 할 때 근데 외고 갈 실력은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일반고를 근처 가서 그중에서 문과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진로 설계가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직업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 이것을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하고 엄마 아빠랑 9시 뉴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랬더니 요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막 심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시니까 회사에서 그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 우리 회사도 요즘 특허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근데 우리 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허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아빠네 회사도 그 특허법인에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 참 멋있게 일 잘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변리사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꿈이 되는 거죠. 목표 직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변리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찾아보면 전공 불문의 직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계공학과를 가서 변리사가 될 수가 있고 전자공학과를 통해서도 변리사가 될 수가 있더라. 근데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변리사가 될 건데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내가 고1인데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그래서 이과를 택하겠다. 내가 중학생입니다. 근데 과학고 갈 실력은 안 되는데 옆에 고등학교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보니까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갔더니 과학 중점 학교네요. 그러면 나는 과학 중점 계열로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대학을 가는 꿈을 이루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직업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을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재미나게요. 이것을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기 이전까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면요. 고등학교 2, 3학년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편해지냐면 현행 대학 입시 자체가 아까 그런 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로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여기 계시다면 방송을 보시다면 우리 1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직업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을 설계를 좀 맞춰주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막 하고 진로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자기는 핵물리학자가 되겠대요. 그렇죠? 요즘 핵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효율이 더 높은 그런 이제 핵물리학자가 됐다. 이건 꿈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꿈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걸 굉장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핵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아빠의 반응은 뭡니까 보통? 아빠의 반응은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뭐 지금 한다고 뭐 나중에 안 받긴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고요. 엄마는 또 엄마 나 핵물리학자 되겠다 그러면 야 너 기말고사 잘 보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들이 엄마 앞에서 꿈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꿈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장미 선수가 왜 사격을 하기 시작했느냐? 경호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경호원이 되려면 총을 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시작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이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 학생은 핵물리학자가 되겠대요. 자, 그럼 우리 직업학과 계열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핵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느 학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물리학과를 가면 되겠죠. 물리학과는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과죠. 그래서 학교에서 문이과 계열 정해오라고 그럴 때 그걸 그냥 계열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세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세팅을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1학년 때 이걸 딱 정했습니다. 자, 2학년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가 되네요. 나는 물리학과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신경을 다 잘 써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이제 물리학과라고 정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과목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당연히 수학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그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분명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그것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공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는 내가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 이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활동을 했어요. 아주 좋은 활동이죠. 1학년 때는 탐색의 활동이고 또 이런 예술활동, 체육활동은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2학년이 됐고 1학년 때는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물리과라는 꿈을 가슴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기적성 동아리에서 진로적성 동아리 쪽으로 살짝 활동을 넓혀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물리과라는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학교에 보니까 과학탐구반이라는 동아리가 있네요. 여기에 가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다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시도는 과학축전이라는 행사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과학탐구반에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 얼마나 의미 있고 연관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월 달이면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행사가 있는데 1학년 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난 거 했었는데 이제 물리과라는 꿈을 정했으니까 학교에서 과학의 달 행사가 풍부한데 그중에 가장 물리과에 해당하는 게 뭘까? 나는 이제 물리과니까 그걸 할 거야. 하면서 그쪽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1학년 때는 앙드레지드 헤르만 헤세 여러 가지 교양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책은 중요하니까 내가 물리과에 꿈이 있으니까 우리 물리학과와 관련된 추천 도서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칼 세건의 코스모스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부나 에듀팟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나중에 대학에 제출하면 우리 왜 물리과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이걸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의 방향까지도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물리학과라고 정했으니까 이 아이는 수학 어려운 거 해야 될까요? 쉬운 거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B형 해야 되겠죠. 그럼 자동 규정에 따라 국어는 쉬운 A형이 될 거고요. 웬만한 대학 지원할 거니까 영어는 B형이 되겠죠. 그리고 과학이 8과목이 선택인데 그중에 2과목, 최대 2과목까지로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요. 그 최대 2과목은 가급적이면 뭐 규제는 없지만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니까 웬만하면 물리 1, 2로 하거나 물리 1, 화학 1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진로 로드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학과 계열, 직업학과 계열 이것을 항상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보시면요. 훨씬 더 진로 선택하기가 또 어떤 상급 학교 진학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좋은 툴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진로 그리고 계열, 학과 이렇게 쭉 해서 이걸 정해놔서 차근차근 준비한 학생들에겐 지금 현재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에 맞춰서 학습 제도도 바뀌어서 그렇죠.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 정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만의 진로 로드맵을 한 번쯤 이렇게 작성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죠. 네, 다음 주면 수시 원서 접수고요. 뭐 많은 학생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과를 못 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뭐 유망한 학과라든지 분야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수시 관련된 학생들도 있고 학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 뭐 크게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분야를 좀 추천을 해볼 테니까요. 네. 혹시 뭐 이미 자기 뚜렷한 꿈이 있는데 그걸 바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이미 정한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그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년 뒤에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은 좀 낮은 데를 갔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만은 또래보다는 지지 않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훌륭한 거고요. 다만 혹시 아직 안 정하신 학생들이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4가지 분야를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글로벌화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원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이 IT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끌어올렸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지속 발전이 또 우리 사회의 주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동안은 효율성, 싸고 빨리 이 만드는 것을 생각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감성을 점점 중시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조형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넣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성 중시 경향. 그 다음에 우리는 중화학공업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2만 불까지 성장해 왔는데 3만 불, 4만 불이 치고 가려면 컨텐츠 산업이 부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트렌드를 현재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트렌드, 글로벌화, IT 지속 발전, 감성 중시 경향, 콘텐츠 산업의 부흥, 이게 우리의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각각에서 필요한 능력을 또 사회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게 바로 글로벌화에 해당하는 것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되는 거죠. 전 세계와 교류를 하려면 각국의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과를 정한 분들이 없더라면 문과 학생들이면서 자기가 특별히 과를 안 정한 사람이라면 그 대신 단 조건이 사회성이 좀 좋아야 됩니다. 회화 중심의 언어 습득 능력이 빨리려면 우리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은 좀 낮지만 사회성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외국어 관련된 학과를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4년 뒤에 딴 건 모르겠지만 그 언어는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제발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하도록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교육방송은 안 보고 동물의 왕국 막 이런 거 열심히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럼 엄마들은 막 너는 왜 하는 집마다 그 모양이냐? 왜 중국어 안 하고 자꾸 아프리카에 관심 많느냐? 여러분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얘기할 것은 아이고 아빠 때는 아프리카 관련된 학과가 없었는데 요즘 대학교는 꽤 많이 생긴 것 같더라. 우리 아들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그거 해라. 그럼 아마 4년 뒤에는 네가 그쪽 분야에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능력은 낮으나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외국어 관련된 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향후 10년간 가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분야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과 학생들 중에 우리 아직 과를 안 정한 사람들, 그러면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직접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는 학과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게임 중독 걸렸다고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세요. 차라리 네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네가 직접 개발해 보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우리 아들 전문대 가지고 됐건 4년제 대학이건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쓰니까 네가 잘하는 그것을 마음껏 발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실기 없이 가는 디자인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인하면 미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기 없이 가는 디자인 분야. 왜 그러냐면 현대 산업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은 기술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서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디자인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기 없이 가는 디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는 디자인하면 미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학대학에서 점점 디자인 관련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공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디자인 관련된 학과를 많이 개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이런
응용 디자인 분야는 산업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들으셔도 좋은 분야라고 볼 미술을 수 잘한다고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점점 네. 미대는 실기를 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예. 있죠. 그런 것도 좀 현대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컨텐츠 산업이 점점 키우려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우리 한류 열풍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많이 하고 있지만 10대 경제 대국에 비해서는 좀 늦게 퍼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우리한테 더 많은 소득을 벌어줄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지금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되면 온 인류가 특정 문화 경험이 없어도 같이 즐겨하기보다는 특정 문화 경험을 강조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사랑받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강한 인재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워주는 학과가 뭐냐? 스토리텔링은 순수 인문학부를 우리가 네.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철학과나 국문과 뭐 이런 과들이 순수 인문학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워주는 학과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취직이 안 되는 학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쪽에 뜻이 있어서 순수 인문사회 쪽으로 가는 거라면 최근 원하는 인재상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 분야를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진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조진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3탄 인문계 논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